두 개의 히트 파이프와 커다란 알루미늄 방열판을 통해 기판 전체까지 바랍니다. 4월 첫째 주에 전해드리는 알짜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소액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해제해 30만 원 미만 소액 결제는 인증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다음 OS인 프로요를 오는 5월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요는 안드로이드 폰의 애플리케이션 저장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하드웨어 성능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2위와 7위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두 기업만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지난해 세계 총 반도체 매출이 2008년보다 300억 가까이 떨어져 10.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 쇼핑몰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중국 포털에서 한국인 정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중국 판매책으로부터 싼 가격에 구입해 국내에 되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출시가 다가오면서 아이패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이패드 출시가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난 것인지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애플에게 있는 줄 알았던 아이패드 상표권이 후지츠에 있다가 이번에 애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게임 아이템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규제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기에 돈을 벌 목적으로 게임에 과하게 몰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이템 거래 금지 게임 확대 또는 거래 자체 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범이 구글 어스를 통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범인을 잡은 보안관은 구글 어스 서비스를 이용해 주변 지역의 이전 사진 기록을 검색했고 그 결과 버려진 보트가 있던 집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500만 대를 판매하면서도 큰 수익을 내지 못했던 D&B 업계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네요. LG전자가 오는 4일 D&B 2.0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D&B 2.0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와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구현되긴 했으나 정작 단말기 보급이 늦어져 왔습니다. 올해 열릴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국내에서도 3D로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 중계권을 보유한 SBS가 스카이라이프 등 관련 업계와 3D 영상 제공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디렉TV가 월드컵 기간에 맞춰 ESPN 3D 채널을 선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 50만 명을 돌파한 애플이 올 여름에 두 종류의 CDMA용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AT&T와 독점 계약을 맺어온 것과 달리 새 모델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를 통해 나올 것으로 전해졌으며 출시 시기는 확실치 않다고도 전했습니다. 급변하는 IT 산업을 선도하고자 정부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IT 정책 자문단을 꾸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자문단 구성은 모바일과 3D 등 차세대 중점 IT 산업 기술과 트렌드의 변화에 주목하고 민간과 정부가 앞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의 다음 버전인 닌텐도 DSi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발표회 현장 소식과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김영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9일 한국 닌텐도가 닌텐도 DS의 새로운 버전인 닌텐도 DSi를 국내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닌텐도 DSi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사진을 찍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음악 재생과 녹음을 통한 음성 변조 기능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녹음해 반복하거나 천천히 듣는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한 화면이 더 커졌고 기기 부피도 더 슬림해진 것이 특징이며 오는 15일부터 국내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재고 처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닌텐도 DSi보다 더 최신 기종인 닌텐도 DSi LL이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지난 2008년 선보인 닌텐도 DSi를 이제서야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닌텐도 DSi LL은 닌텐도 DS보다 화면 크기가 2배로 커지고 화질도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해외에서는 앞서 출시된 닌텐도 DSi보다 더 큰 인기를 얻었으며 가격 차이도 별로 없어
해외 판매점에서는 닌텐도 DSi가 진열대에서 사라져가고 있거나 이미 사라진 상황입니다. 한국 닌텐도는 이에 대해 재고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닌텐도 DSi LL은 닌텐도 DSi의 또 하나의 제품 라인업일 뿐 후속 제품이 아니며 요즘도 여전히 닌텐도 DSi가 팔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닌텐도 DSi LL을 가급적 빨리 국내 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닌텐도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후속이든 새로운 라인업이든 구제품이든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며 불매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닌텐도는 안경 없이 3D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닌텐도 3DS를 2011년 초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닌텐도 DSi LL이 국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말경에는 또다시 재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디어잇 김영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전제품의 대형화와 함께 전기 사용량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제품에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제품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제품이 여기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부터 대형 TV와 냉장고, 에어컨, 드럼 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에 별도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기준은 품목별로 각기 다른데요. 먼저 에어컨을 살펴보면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멀티형에 따라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수가 모두 다르고 그중 벽걸이형이 가장 적고 멀티형이 가장 많습니다. 또 제조사가 밝힌 제품 정보상의 시간당 전력 소비량을 월간 소비 전력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계산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시간당 소비 전력량이 약 1712W 이상인 경우가 개별 소비세 기준인 370kW에 해당됩니다. 요즘 판매되는 제품을 보면 벽걸이형은 극히 일부 모델, 스탠드형은 15평형 이상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멀티형은 대부분의 제품이 부과 대상 품목입니다. 거의 24시간 가동하는 냉장고는 예전에 출시된 모델 중 700리터를 넘는 제품들이 해당되지만 최근 제품들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량 600리터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세탁기의 경우 일반 세탁기는 특수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드럼 세탁기만 포함됩니다. 드럼 세탁기 중에서도 회당 세탁 소비 전력량이 720Wc 이상인 제품에만 특수세가 부과됩니다. TV는 42인치 이하 제품에는 적용이 안 되고 46, 47인치 크기의 중대형 LCD TV일 경우엔 따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PDP TV는 소비 전력량이 훨씬 높으므로 반드시 살펴봐야 하고 LED TV는 크기와 상관없이 개별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소문대로 백색 가전 전체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에어컨 외에 다른 제품들은 실제 가격 인상률이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정보 확인으로 현명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